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뷰티맨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020년도도 곧 가고 2021년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리아티 뷰티 채널에서 반영구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반영구 합법화로 인한 국가 자격증화 되었을 때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련하기 위해서 이코리아티 뷰티 채널에서 여러가지 작업들을 많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1월 이후에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영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준비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 저희 반영구 합법화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저희가 내용을 몇 가지 추려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지더군요. 최근 들어 질문이 많았던 내용 중에 세 가지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 발의문에 보면은 제안 이유 및 제안 내용 등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법령의 친구 대조표의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의 그 내용을 한번 삽입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봐주시고 몇몇 내용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 것들도 차분하게 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삽입된 내용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에 발의된 내용에는 일단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미용 목적으로 침술과 마취제 등을 이용하여 피부 일부분에 반영구적인 표식을 남기는 반영구 화장이 미용의 한 분야로 보편화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국내에서 약 1,300만 명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한류 문화 확산으로 K-뷰티 산업이 국제 무대로 진출하면서 국내 반영구 화장 기술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약 20만 명의 반영구 화장 시술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 20에서 40대의 여성으로 집계되고 있다라는 것과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자, 그러나 1992년도에 문신을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의사 면허 없이 침술 마취제를 이용해 문신 반영구 화장을 시술하는 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 및 사법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이제 생략을 일단 하고요. 자, 이것을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의 신고 대조표 법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삽입해 보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내용 중에 첫 번째 개정될 부분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1항 제5호의 강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입니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의 내용 안에 삽입해 보았습니다. 자, 정의를 보면 미용업이라 하면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및 염료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반영구적 화장, 이하 반영구 화장이라 한다. 반영구적 화장을 하는 등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강목의 영업을 말한다 라고 해서 손질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및 염료 등을 사용하여 피부 및 반영구적 화장을 하는 등을 부분을 삽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용이 교체가 되는 것이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1항의 5호에 우리 각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의 종류에는 첫 번째로 우리 일반 미용업이 있죠. 파마나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 내기 등의 일반 미용업이 있고, 두 번째 피부 미용업, 우리 피부 관리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 상태의 분석,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하는 영업을 피부 미용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네일 미용업이 나오네요. 손톱과 발톱에 손질, 화장하는 영업.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메이크업이죠. 일종의 화장 분장 미용업, 얼굴 및 신체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항목이 다섯 번째 생겨나겠죠. 반영구 화장업이라고 일단은 내가 명칭해 보았습니다. 얼굴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에 한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및 염료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반영구적인 화장을 하는 영업이라고 일단 나름대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부의 혁신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구 및 염료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반영구적인 화장을 하는 영업이라고 문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안의 내용을 참고해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미용업은 1에서 5회까지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변화되는 내용이 바로 4조 사항입니다. 자, 4조 사항에 첫 번째 보면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 미용을 할 것. 다만 반영구 화장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신설이 되어 있죠. 즉 예외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수한 화장 및 피부 미용은 기존의 미용업에 해당됐던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예외 규정을 둬서 다만 반영구 화장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신설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이건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자, 이것도 기존에 있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신설되는 내용 중에 이제 네 번째가 면도기나 반영구 화장에 사용하는 바늘은 일회용품만을 손님 한 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신설되었죠. 원래 기존에 면도기만 있었는데 반영구 화장의 바늘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에 바뀔 부분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8조 3항 부분입니다. 근데 이 8조의 내용은 뭐냐면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에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즉 허가받은 장소 이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인데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 화장의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이 신설된다는 것이죠. 즉 의료법에 적용해서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법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반영구 화장을 미용업에 산입을 하되 의료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완화된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미지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의미에서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법은 그대로 두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반영구 화장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료법에 대한 제한 부분을 완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 같아서는 반영구 화장뿐만 아니라 문신사법도 잘 통과가 돼서 여러분들이 영업에 종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는 없겠죠.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에 단걸음을 쳐서 100m 앞까지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달리는 과정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달리는 과정에서 밀치기도 하고 서로 밀치기도 하고 서로 밀려나기도 하고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순서에 맞춰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의 발생 소지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에는 그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무엇이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그것이 문제가 발생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또는 이것이 잘 됐다고 한다면 더 발전되겠죠. 앞으로 또 의사분들도 작은 거를 하나 실행해 봤을 때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것도 자진해서 더 의사분들도 나서서 거꾸로 개정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즉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에 한 걸음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한번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쟁하는 것도 좋지만 투쟁보다 사회적 합의가 더 오래가고 더 확실하며 시민들에게 대우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다른 생각을 해본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에 반영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반영구가 이상 없이 잘 시행되고 완성되고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을 받고 또 의사분들에게도 그것이 문제가 없음이 확신이 된다면 당연히 미용 부분에 무신사가 들어와도 별 무리 없이 잘 흘러가지 않을까요? 굳이 그것을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의 문신도 하나의 미용 분야라고 했으니까, 즉 예술 분야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미용 분야로 삽입이 되면 더 확장성이 넓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미용 분야는 기능사 계열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능사 수준에 해당이 되고 국내외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요지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자,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둔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어쩌면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이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반영구샵 창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왜 이런 질문이 많이 왔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참 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군요. 자, 그러나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영구샵 창업을 할 수 있었다면 반영구 합법화를 굳이 이렇게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반영구 합법화가 되지 않아도 반영구 샵을 창업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어려운 길을 갈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반영구 샵 창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반영구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신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나 이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을 진행하려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잘못된 오해의 소지의 전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반영구샵 창업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반영구샵 창업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법률에 현재 이 부분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반영구샵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반영구샵이라는 게 있나요? 그렇게 거꾸로 되물어보겠죠. 또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한다면 반영구샵을 한다고 하면 그 종목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 비슷한 항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영구샵을 창업하려면 법률적으로 즉 합법화가 이루어진 뒤에서야 이것이 가능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반영구샵이라는 명칭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용어라고밖에 지금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영구 화장이 미용이라는 분야 내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산입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반영구 화장과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사항이나 법률사항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반영구샵 창업이라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해두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었냐면 인터넷에 보니까 최초의 반영구 학원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더군요. 아, 반영구 학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학원을 하기 위해선 학원법이 있고 그 학원법은 관할 시군교육청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등록이죠.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할 시군교육청에 반영구 학원이라고 등록을 신청한다면 당연히 담당 공무원은 그 서류를 반려할 것입니다. 왜냐? 현재 학원법에는 반영구 학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반영구 학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문구 하나하나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목적한 바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러한 질문들을 받아보고 나니까 반영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사실은 되게 조급하셨나 봐요. 그러나 조금 더 참고 앞으로 반영구 합법화 될 때까지는 지나친 과정을 넘어가게 된다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반영구가 합법화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영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으면서 또 시민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반영구 사업자가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제 오늘 답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반영구가 합법화되었을 때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국가자격증화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여러분들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제일 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당연히 창업, 아까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사항에 있던 창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게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 자격증을 취득해야 가게문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니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반영구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해 두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습을 얼마만큼 잘 해두느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영구 국가자격증이 나와서 시험에 응시했을 때 첫 번째 합격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좀 더 역량을 키우셔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창업과 노하우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여러 나름대로의 부분은 저희 이코리아TV 뷰티 채널에서도 창업 후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저도 직업학교의 교장으로 있어 봤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합법화가 된 후의 일들이다. 그러니까 합법하게 여러분들도 너무 서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 저희 이코리아 뷰티 채널에서 왜 반영구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영상으로 올렸지만 미용과 관련된 자격증 부분도 같이 올렸을까요? 다른 반영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용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부분을 올린 곳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유튜브 전체를 한번 뒤지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왜일까요? 반영구가 합법화된 뒤에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반영구와 관련된 요금이 표준으로 정부가 지정한 표준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즉 반영구 창업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업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미용 자격증이죠. 당연히 반영구 화장도 미용 분야에 산입됐으니 미용과 관련된 산업과 연계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다각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한 가지만 잘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미용과 관련 자격증들을 여러분들에게 반영구와 함께 영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코리아 뷰티 채널에 있는 영상의 과목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정리를 하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미용 분야에서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생각해 보십사 해서 저희 뷰티 채널에 다각적인 미용 관련 자격증 영상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죠.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답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차분히 준비하시고 앞으로 있을 반영구 합법화에 나름대로 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참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